네, 안녕하세요. 자, 이북조북의 군산 이야기 7번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남의 방송 중에 얘기하고 엔지니어가.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네, 네. 오늘은 뭐 출연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우리 또 아름다운 또 우리 영미 씨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자,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군산 교육을 사랑하는 모임이 이렇게 발족식을 가졌는데, 오늘 교사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우리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출연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모에 박효철 성철강의. 네, 안녕하십니까. 교사모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효철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계신 또 이영미 미디어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영미 미디어국장님은 또 우리 그 매거진 군산에 또그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지금 기사도 많이 잘 쓰시던데 또 다큐 TV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진행도 하고 계시는데 뭐 이거 뭐 오늘 라이브 방송 뭐 불편하지 않으시죠? 아, 전혀요. 아, 예. 그다음 또그 옆에 계신 우리 또 창수 간사님. 안녕하세요. 교사모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창수 간사님 뭐 긴장되지 않습니까? 조금. 그렇죠. 전투도 한 번만 물어봐 주시죠. 긴장되는지. 우리한테 좀한 번씩 좀 갖다 주시지. 긴장되세요? 우리 박효철 사무총장님은 그 라이브 방송에 네. 한번 나오시는 적이 있나요? 아,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원래 방송 체질이라 하나도 긴장되지 않습니다. 이게 징계도 야 오늘 띄워주시고 야 아니 네. 오늘 워낙에 또 외모가 또 출출하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좀 신사적인 이런 외모를 또 이렇게 아주 갖추고 계시는 것도 박효철 선생님 기대가 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4월 24일이었죠. 나운동 군산 어린이 이제 공연장에서 군산 교육을 사랑하는 모임 발대식을 갖고 이제 공식 활동에 들어갔는데 이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어요. 네, 뭐 지역의 이제 시도원님들 비롯해서 원리 전주에서 이제 안호영 교수님들 참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전주대 천호성 교수님께서도 이제 오셔서 특별 전주 강의를, 교대 전주 교수님. 교대 특별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럼 군산 교사무가 뭡니까? 네. 철 삼촌이. 저희 군산 교사무는 교육이 사람을 만드는 그런 세상을 바꾸려는 취지로 교사모를 만들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이 있는 그런 너무 딱딱한가요? 아니, 뭐 국회의원 지금 뭐 나가세요? 다시 하도록 그러니까 너무 거창. 간단하게 말하면 더불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 교사모의 큰 취지입니다. 네. 이게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네. 이제 물론 이제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사실 뭐 교육 뭐 중요하죠. 네. 비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교육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네. 뭉치셔서 네. 이제 단체를 하나 만드셨는데 해주시면 재밌어요. 그 이제 어떤 앞으로 이제 그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이제 기대가 이제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언론에서도 지금 촬영 분량 지금 차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분량 음료 차지. 서비스를 해주고 계시는 우리 진영 관장 잠깐 이렇게 또 응원차 오셨는데 이것도 우리 얼굴 한번 비춰주시죠. 네. 우리 송지검도안의 우리 진인호 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군산 교사모가 교사모 앞에 이제 군산이 붙어서 네. 군산에만 이제 한정된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전라북도 지역인가요? 아니면 중앙 조직인가요? 우리 이기영 군산 교사모라고 이름을 앞에 붙인 건요. 군산 조직이에요. 군산 그 교사모 위에는 미래교육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교육연구소가 전라북도를 이제 주관하고 있고 그 안에 익산, 전주, 김제, 부암, 남원 다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군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을 하고 활동을 하는 군산 교사모예요. 그러면 이제 뭐 전주 교사모, 뭐 익산 교사모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군산에만 있는 조직이다. 네, 그렇죠. 근데 뭐 전주가 만들어지면 전주 교사모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아직 별도의 조직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군산이 처음으로 교육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이렇게 이제 군산 교사모를 발족을 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좀 전에 뭐 미래교육연구소라고 말씀인데 이건 또 어떤 조직인가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조금 더 규모가 크죠. 이게 우리 한국에서 보면 이 단체 만드는 건 하여 선수인데 저도 뭐 몇몇 개 어떤 조직이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회비 지출이 뭐, 많아요. 예, 맞습니다. 뭐 회비 단체들 지출이 만드는 많죠. 거에는 그냥 그렇죠. 개인 부담이 좀 아무래도 맞아요. 많겠죠. 예. 그럼 우리 이제 박창수 간사님은 그러면 그 이 교사모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죄송한데 뭐 네. 사무총장님도 계시고 미디어 국장님도 계시고 간사도 계시고 또 사무장님도 계시죠. 사실 네. 이 자리에 현재 지금 저희 초대를 못 교사모 하셨는데 사무국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아. 있습니다. 간사님이 한번 그 조직에 대해서 한번 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는 어떨까요? 이제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사모란 단체는 다른 데도 있어요. 그 교사모란 이름으로 쓰는 데가 막 몇 군데 있는데 전라북도고 군산적인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 보면은 간사라고 해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어요. 사무총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조직 담당하다 보니 조직 구성부터 관리까지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사모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어렵게 뭐 이렇게 풀이할 것도 없고 저희가 나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시도위원 뽑고 국회의원 뽑지 않습니까? 아, 예. 근데 저희 교사모는 이거예요. 교육에 관계된 일을 저희가 어디다 말할 데가 없잖아요. 잘못된 교육이나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달 청구 많잖아요. 요즘 각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전북도의회 또 학교 이쪽 교육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이게 근데 좀 이제 더 이제 저희가- 학부모들과 가깝게. 학부모님들이 그런데 찾아간다는 건 사실상 좀 어려워요. 네. 관심 있는 그런 분들 많은데 저희 교사모는 현장 그냥 부모님들과 가까운 데서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말 학교나 교육계에 바라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대변을 해준다는 역할을 그 조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여기에서 저희가 군산 교사모가 군산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군산에서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대한민국의 교육을 어느 정도 가족들과 우리 서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는 조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직 담당. 제일 많이 일을 하세요, 사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직 그 단체 네. 교사모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뭐 회원들이 네. 중요하니까 그런 회원도 모집을 하고 뭐 회원 관리를 그쵸. 하고 하는 것을 우리 간사님께서 하신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게 아까 조직도를 물어보셨는데 사무국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사무국장, 간사, 뭐 대협력국장, 미디어국장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분야가 자기들 일에 관련돼 가지고 딱 맞게 잘 나눠져 있어요. 대협력국장님이 계시지만 저희 간사님께서 하시는 일이 회원 관리를 하시는 일이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제일 중요하시죠. 그러죠. 제일 중요하세요. 아, 중요한 역할을 제일 중요하세요. 이제 없어서는 안 박창수 되시죠. 이제 간사님께서 지금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또 참고로 저희가 그 남성국 14국에 여성국 12국으로 이제 지금 제가 리더님들하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국, 여성국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빨리 지나갔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조직 관련해서 우리 이제 그 박주환 사무총장님께서 현재 그 군산 교사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간략하게 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그 교사모는 회장님 그리고 사무총장 비롯해서 각 국의 남자, 여자 각 국장들을 따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성 14개국, 여성 12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각 국장들을 남자, 여자로 해가지고 제가 구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국은 총 3명이 이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각 맡은 바에 따라서 SM 활동하시는 분, 그리고 방송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끔 각 미디어국도 별도로 각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이 현재 이제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냥 큰 조직이네요. 뭐 사무국이 이제 11분이나 특히 참여해서 어떤 그런 교사모라고 하는 단체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네. 활동을 네, 하고 네, 네. 계시는데, 아니 청소년 교육이라고 하면 네. 우리 성인들이 지금 주로인데, 네. 맞죠? 그러면 교육은 결국에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 내지는 이제 뭐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계층인데 그들의 대변을 하는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담당하는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대외협력국에서 공공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 중, 고, 학부모 그런 분들을 현재 좀 관장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올해 5월 달에도 공공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현재 대외협력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현재 아니 직접 이제 그 부모들 말고 네. 그다음에 직접 그 당사자인 네. 그 아이들과의 어떤 뭐 그런 자리는 지금 뭐 저희가 계획 중에 조직이 있나요? 아니면? 만들어지긴 계획 중에 있죠. 만들어지고 있고 회원들 관리를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그 목소리들을 듣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희 뜻이 같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저희도 이것도 해보면 좋겠다, 이것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장도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그 참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를 갖다가 그런 데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여러 이제 그런 제도를 시스템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 오면서 사실 우리 군산이 네. 그 전북 도내에서도 상당히 열악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민선 4기 이제 물론 지금 현재 이제 민선 7기 이제 네. 강인준 시장이 앞서서 문우신 전임 시장께서도 네. 상당히 교육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산적한 과제들이 남아있지 않나 네, 뭐 이런 그렇죠. 아쉬움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조직이, 좋은 단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활동이 좀 네. 기대가 좀 되고 있는데 네. 우리 이제 미디 국장님 여기 회원으로 일반 회원들이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참여 의사만 밝히시면 되세요. 그럼 무조건 가입이 돼요? 네. 뭐 협의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까? 네, 저희는 회비를 운영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는 군산 지역에 교육을 그 교육에 관심이 있고 어떤 교육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어느 누구나 그리고 나이 제한 없이 전부 다 저는 환영하고 있고요. 그렇죠. 참여형이기 네,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시민이면 누구나 다 네. 참여가 가능한데 그렇죠. 뭐 협의라든지 뭐 그런 거에 네, 어떤 회비. 그 없이 네, 그냥 맞습니다. 무슨 이익을 발생시키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저희가 아직은 회비를 거출한다는 이럴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아니, 박찬수 사장님 단체로 운영하려면 뭐 운영비라도 좀 관리비도 좀 있어야 하고 뭘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 많이 임원들이 다 네, 저희 네, 출연을 해서 사무국 직원들하고 회장님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에 무슨 제한님 같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사무국에서 주관을 하는 거는 정예 인원이라고 하죠. 정예 멤버라고 하죠. 이거 100명 정도를 저희가 이제 지금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조직을 보면은 회장님과 저희 사무국 직원들과 그때 리더님들이라고 또 계세요. 그 리더님들 밑으로 회원분들이 3분씩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성부, 여성부 예, 하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3분. 근데 저희 이제 사무국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 건 여기까지 3분. 그리고 거기서 리더님들이 이제 별도로 또 이렇게 조직을 확대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같이 하시고 싶은 분들을 모셔올 테니 해라, 가입을 시켜달라.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 없이. 근데 이제 조금 제한이 아닌 제한을 두는 게 리더님들이나 그 3분까지는 저희가 면접 아닌 면접을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사무국에 와서 가입된 동기나 그리고 소개하신 분들 누구 소개로 왔는가 그런 것 정도 물어보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은 교육에 관계된 분이 이 조직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좋게 순화해서 좀 과거가 이렇게 좀 안 좋거나 뭐 이런 분들은 또 아니 물론 이제 예. 뭐 전력이 좀 있으신 분하고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 그렇죠. 시민 누구나 그러죠. 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예. 어떻게 그 운영을 하냐고 지금 질문하셨어요. 운영은 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복잡해져. 네. 사무국 저희 사무국 직원들끼리 직원들끼리. 해가지고 17반 모아가지고 제가 실제로 운영을 모아서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업을 아까 이제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 해나갈 때면 향후 네. 어떤 교사무의 활동 방향 뭐 네. 또 이제 뭐 간담회도 될 수 네. 있고 어떤 뭐 특별한 어떤 행사, 이벤트 행사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네.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걸 17반 네, 맞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완벽한 지금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 활동도 저희가 이제 후원을 받거나 이런 활동도 이제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저희가 모아가지고 이걸 다 꾸려나가겠어요? 물론 이제 후원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이제 자칫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 군산 교사무의 이제 그 대표는 이제 김윤권 네, 맞습니다. 이제
회장님 계시는데 네. 개인사적으로 좀 밥 시간이 안 되셔서 오늘 뭐 참석을 좀 못하시고 네. 대신 이제 우리 박규철 사무총장님 그다음에 그 이영미 미디어국장님, 박창수 간사님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군산 교사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입적으로 우리 군산 교사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앞서 네. 뭐 조직 관련해서 이제 뭐 이렇게 운영에서 얘기했는데 그럼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과연 이제 군산의 교육과 관련된 단체들은 여러 개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어쨌든 군산 교사모 발족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끌고 있는데 네. 그 지난번 이제 그 발족식 때 우리 그 교사모 이제 김윤고 회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 나갈 그 미래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기반으로 네. 지역사회 안에서 헌신하도록 노력하겠다. 네. 아까 우리 이제 그 박교철 사무총장님께서도 뭐 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어떤 그런 창구 역할을 좀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군산 교사모가 앞으로 우리 군산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 박교철 총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이 현재 지금 군산 지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기업체가 없어서 많이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군산에 있는 좋은 인재들이 군산에 머물러 있어서 군산 발전, 군산 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끔 제가 그런 방향으로 조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나머지 대표는 또 이행미 국장님 계시는 또 네. 거창하게 좀 군산 미래 교육을 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물론 그쵸, 이제 사실 뭐 네, 산적한 뭐 맞습니다. 해결해야 될 이런 과제들이 그쵸. 많긴 아, 한데 네.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일단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해야 될 일 좋아요. 근데 먼저 우리 네. 군산 교육에 좀 사실 이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로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참석하시는 교사무의 실무진들도 뭐 교육의 전문가들은 아닌데 네. 다만 자녀들을 키웠던 그런 경험, 그다음에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여준 어떤 군산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일정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미디어 우리 이영미 국장님, 우리 군산 교육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떠나는 교육이죠. 떠나는 교육이다. 네. 왜 떠나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빈부격차라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긴 말이긴 하지만 있어요. 빈부격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격차죠.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그래서 아이들이 그 박탈감이 좀 있어요. 박탈감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술을 했던, 그리고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직업인으로서 주위를 둘러보면, 저는 이제 어디까지는 예술인으로서만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술이나 문학, 춤, 뭐 노래 등 그쪽에 재능 있는 아이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남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는 이제 이 고장에서 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이바지하고 싶고 발전시키고 싶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를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지역 인재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쵸? 저가 어릴 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교육 격차라는 거, 빈부 격차라는 거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전공을 해야 하는데 군산에서 고등학생 때 전공을 하기 위해서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전이나 서울로 저희는 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수업료가 굉장히 비쌌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전이나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가야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그런 수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격차들이 저희한테는 조금 유화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갈 수 없는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이런 아이들을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자극을 주고 좋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죠. 군산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제가 뭐 어떻게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떠나는 교육. 저는 우선 그거를 좀 꼬집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 우리 이영미 국장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군산에 이제 큰 그 음악 학원을 하시는 원장님한테 이제 들은 얘기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있고 이제 특히 이제 이쪽 그 예술 관련 이제 전공을 하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어떤 이제 물론 이제 그 상당히 좀 교육을 받기가 수월하기 어렵다라고 맞아요. 그래요. 이제 또 올려서 요즘 워낙 이제 미디어가 좀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연예인으로 좀 진출을 하려고 해도 이제 어떤 열악한 어떤 환경들 때문에 그렇죠. 결국엔 네. 서울이나 네. 뭐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이 이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런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미디어 같은 경우도 그런 인재를 여기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군산에서 크게 뭐 행사 같은 게 이제 있으면 군산 사람보다는 전주나 서울 쪽에서 그렇죠. 많이 일을 따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왜 우리 군산 사람들이 그거를 해야 되는데 다 뺏기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아니, 우리 이영미 국장님이 이제 예술 쪽 관련 음악을 하시다 보니까 그쪽 얘기만 하시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네. 우리 박창수 간사님 예. 이제 좀 전에 우리 이영미 국장님께서 이제 그 교육 격차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뭐 이것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90 이게 저는 이제 80년대 학교를 다닌 사람이고 이제 아마 90년대. 네, 90년대 그렇죠. 다니신 분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30 전주, 군산, 익산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전주, 익산에 비해서 군산이 우리 학력이라고 하죠. 예. 뭐 학력이 상당히 이제 그 낙후돼 있는 그래서 다들 뭐 또 일부 이제 그 상위 뭐 한 5% 이상의 학생들은 뭐 전주나 이런 특목고라든지 어떤 그렇죠. 이런 학교로 또 진학을 그래서 떠나는 뭐 그런 쪽의 현실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많이 좀 좋아지 않나요? 지금이라고 좋아진 건 없고 그때보다 더 심하면 심했다고 보고 아까 이제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건 떠나는 교육이거든요. 지금 군산은. 자, 우리 저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은 지역에서 군산에서 조금 공부 좀 잘하고 배운 거 많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거의 서울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대학교도 서울로 진학을 하고 저희가 말하는 오늘 저 교수님 말씀을 전 굉장히 가슴에 와닿던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은 군산에서 태어나고 군산에 자라던 인재가 공부 잘해서 서울로 가면은 서울로 가도 좋은 공부하고 좋은 지식 습득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면 좋은데 그분들이 안 내려오시거든요. 서울에서만 계속 계시니까 군산에 얼마 안 되는 인재들이 다 타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산의 교육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떠나는 인재들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떠나는 인재들을 그냥 맨손으로 잡으려면은 그들이 왜 군산에 남아 있겠어요? 그들한테 뭔가의 좋은 군산에 남아 있으면 너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고 너에게 이러한 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말씀이 그래요. 전라북도 교육, 군산의 교육, 대한민국의 교육 자체가 전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서 고쳐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저희 대한민국 그 긴 역사 중에서 이게 너무 병폐가 쌓여 있기 보니 한 번에 고칠 수는 없다. 그러면은 군산에 떠나는 인재들 잡기 위해서 우리 교사모가 그들한테 뭔가 메리트를 심어주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떠나는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배운 지식을 군산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도 교육 정책 굉장히 좋아졌어요. 뭐 학생들 저희 사회자님도 아시지만 저희 뭐 스포츠 머리 깎아야 되는 등 신발 메이커 신으면 맞고 막 그랬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학생들의 자유가 다 보장이 되잖아요. 이게 뭐 이제 자율권의 문제, 뭐 인권의 네. 이제 좀 지금 건 문제고 이제 우리 이제 박창수 선생님께서 좀 거창하게 좀 이제 교육에 이제 큰 고민을 좀 해주셨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좀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 네. 요즘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고 네. 돈 속에서 이제 그렇죠. 용이 난다고 해요. 맞아요. 이제 빗댄 이제 말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부모의 어떤 경제적인 그러죠. 뒷받침이 돼야만 아이가 어려서부터 계속 그 선행학습이죠. 뭐 그다음에 과외 받고 학원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그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즘 이제 꼭 그 수치를 가지고 뭐 말할 수 없지만 그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 대학이 지방대학 그렇죠. 출신들이 많이 이게 비율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게 거기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됐거나 흑수저들은 금수저들을 정말로 능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특권층에 있는 자녀들은 어떤 고액의 어떤 사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리그전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어떤 좋은 대학들은 국비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쳇바퀴 형식도로 특권층에 있는 자녀들은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사교육을 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그분들이 또 고위층,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병폐가 계속적으로 어떤 쳇바퀴식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에 아니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인재들을 조금 더 거버넌스처럼 서로 상생하고 지역에서 어떤 좋은 인재들이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좋은 활동도 하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전도 하고 그분들도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갈 수 있게끔 잘 사는 어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어떤 교육이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교육 자체가 지금 저희가 교육이 지금 시대지만 교육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변하고 사고 방식이 변하면 지금 커가고 있는 자녀들이 그분들이 아마 분명히 세상을 바꾸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큰 타이틀 의미 자체가 교육을 통해서 지역 인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개선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좋은 것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역 인재들도 우수한 인재가 돼서 그들만의 어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큰 뜻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뭐 애기를 또 낳아야 되나? 아, 네. 애기를 또 낳아서 빨리 하나 더 키워야 되나? 혹시 제 와, 때문에 오늘 밤에 그러니까 네. 미래 교육이 이렇게 한 7, 8년 전에 이제 군산의 화두가 뭐였냐면 떠나는 군산에서 돌아오는 군산을 만들겠다라고 네. 그 당시 이제 민선 사기 전임 이제 운동 시작해서 이제 군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현역 시의원이어서 네.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자 우리 군산 시민들의 답변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교육, 지금 이제 교육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문화, 어떤 낙후된 문화 시설, 문화 예술 관련, 세 번째가 의료.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교육발전협의라는 걸 좀 만들어서 상당히 좀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네. 문제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들한테 뭐 활동비를 뭐 1,000만 원씩 드리고 학교에 뭐 1억씩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인서울 진학생 나오는 학교에 얼마씩 그러고 상당히 제가 많이 좀 그때 당시 이제 혼냈는데 그게 하나 있었고, 근데 문화예술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술의 전당이 이제 2012년도인가 11년도가 아마 그때 이제 좀 저쪽 수성동 거기다 예술의 전당을 현재 그때 이제 반면에 이제 남원동에 있는 시민문화예술회관이 지금 현재 몇 년째 지금 한 8, 9년째 지금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이전을 하면서 그 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예술의 전당을 880억 당시 이제 직도 사격장에 그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상 국가 보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문화예술의 전당을 좀 지었던 기억이 나고, 의료 관련 문제를 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전북대병원, 물론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백석지, 뭐 이치 선정 문제 가지고 시끄럽다가 이제 좀 사정동 월명체육관 앞으로 이제 부지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시민 이런 이제 어떤 요구 사항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은 했어요. 물론 이제 완료가 된 사업도 있지만 그 아직 의료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이제 군산 의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대 병원을 유치를 해야 되냐 이런 논란은 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3차 병원이 없어요. 군산에. 근데도 자꾸 왜 우리가 의료원을 키워서 해야 되지 왜 저게 하냐. 근데 이제 군산 의료원의 그 성격을 이제 모르고 군산 의료원은 2차 병원이에요. 그다음 대학병원급 이런 게 이제 3차 의료기관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술이라든지 그 어떤 뭐 생명을 다투는 그런 어떤 시술 이런 걸 할 때는 3차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사실 군산이 익산과 비슷한 어떤 규모의 시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3차 병원이 없어서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북대 병원 이제 군산 병원을 갖다 유치를 했던 건데, 자 이런 문제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장 이제 화두가 교육이었는데 교육의 문제를 지역의 정치권이나 그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떠나는 군산에서 왜 돌아오는 군산 이게 성과들이 계속 지금 우리가 매월 그 매달 그 일일자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인구가 빠져 지금 27만이 무너지고 26만 6,50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박창수 선생님께서 이제 그 지적을 했지만 자 결국에는 그러면 교육, 의료, 문화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니냐? 그렇죠. 여기에 큰 기업도 있고 공장도 있고 다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굳이 떠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근데 좀 생각이 달라요. 저희가 GM 있을 때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현대중공업 본사가 울산이잖아요. 이게 현대중공업 있을 때 현대 직원들은 안 왔어요. 가족들은.
가족들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럼 대기업에 오면은 아빠만 주말부부하고 그런 형식이 많아요. 그러면 인구가 확 늘어나야 되는데 현대중공업 있을 때도 군산 인구는 변화가 없었어요. 거의 거기서 거기 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업도 물론 기업도 들어와야 되죠. 근데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그러면은 저는 이거예요. 기업이 들어오면서 군산시에서 아니면 정치인들이 좀 힘을 모아서 기업이 들어온과 동시에 그 가족을 같이 모시고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기업만 들어와서 기업 뭐 예전에 GM이 젤로 번성겼을 때 직원이 1350명이었어요. GM이. 아 정직원만. 예, 정직원만. 그쵸, 1350명. 정직원만. 정직원들만. 뭐 협력업체는 뭐 음. 아직 그 셈법이 안 들어가니까. 한 예. 5천여 명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1350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군산에 뭐 1350명 다 온다 해서 군산 인구가 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1350명의 가족들이 같이 오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2명만 불러도 벌써 3000명 가까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기업을 유치함과 동시에 그들을 가족들 한꺼번에 모셔올 수 있는 교육, 아까 말씀하신 의료, 그다음에 군산에서만의 특화된 지원체. 뭐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거 군산에서 똑같이 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군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정치권들과 시에서 연구를 해서, 그건 저희가 이제 저희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군산에만의 특화된 혜택을 그들한테 주자는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1,500원인데 군산에 오니까 군산시에서 한 1년 넘게 거주를 하니 기름값을 군산 시민한테만 50원을 깎아주더라. 이런 식의 군산에 특화된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들어서 정치인 하시는 분들과 군산시 공무원분들이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는 사람들한테 원망할 게 아니라 그 떠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사탕을 만들자는 얘기죠, 군산에서.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뭐 한국GM 공장이 이제 군산 공장이 폐쇄되고 그렇죠. 현대중공업이 이제 쪽 중간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떠났는데, 본인만 떠나는 게 아니라 또 가족까지도 그렇죠. 이제 떠나면서 인구가 이제 계속 줄어드는데, 이게 결국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쳇바퀴 같은 뭐 그런 거지만 이게 동시에 뭐 경제, 교육, 문화, 의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지역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활성화가 좀 되고 어떤 그런 조건들이 좀 만들어져야 이게 떠나는 군산이 아니라 머무는 군산, 돌아오는 군산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모두 어느 어떤 정치인 한 명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정치, 그다음에 지자체,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시민 뭐 이렇게 같이 모두가 그쵸. 노력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거고요. 이게 결국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되지 않는 한 교육이건 뭐 문화건 의료건 아주 뒷받침될 수가 없다. 이게 사람이 있어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건데, 자꾸 이제 떠나다 보니까 이런 좀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떠나면 뭐 우선 학생들도 나가는 것이고, 문화적인 시설 사람이 없는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방금 그래서 얘기했듯이 어떤 예. 교육, 그리고 문화, 그리고 이런 의료가 잘만 갖춰져 있다고 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어떤 그런 현장 인력들이 이런 분들은 당연히 가족을 데려오겠죠. 근데 그렇게 군산 지역에 그런 어떤 인프라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 와서 돈을 벌고 주말에 그 지역에 가서 돈을 또 그쪽에서 쓰는 그런 게 반복적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제 군산 교사모가 뭐 지난 4월 이렇게 이제 발족식을 갖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네.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또 총장님께서 이제 그 군산 교사모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꼭 교육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군산 교사모를 만들었지만, 네. 정말 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좀 활동을 해야만 우리 군산 교육이 좀 더 다른 지역 아니면 이제 전국의 어떤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렇게 좀 발돋움 해 나가지 않을까. 물론 이걸 교육은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앞으로 이게 장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우리 군산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막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짚어봤는데, 사실 이제 뭐 대학 진학 혁신학교 운영, 사실 이제 그 혁신학교에서 우리 이제 어떤 희연중 네, 맞습니다. 성공 사례도 있지만, 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제 초, 중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도 혁신학교 좀 이어지면서 네. 좀 운영이 됐다라고 하면 그렇죠. 좀 더 그런 대안학교, 혁신학교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네. 사실 또 우리 한 12년 전에 우리
전북 외국어 고등학교를 네.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당시만 해도 이제 이런 특목고 하나가 들어오면 굉장히 뭐 군산이 좀 활성화되고 천만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효과가 다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그 외국어 입학을 해가지고 외국어 전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세요? 의대 가려고 공부를 합니다. 네. 진학률 보면요 다 그쪽으로 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어대라든지 뭐 언어 관련 학과를 진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학과를 가요. 네. 뭐 그냥 법대를 가거나 의대를 이제 네, 뭐 이렇더라고. 그럼 외국어 고등학교의 존재 가치 그러죠. 과연 군산의 전북 외국어 고등학교를 유치한 효과가 있냐? 참 여긴 아이러니합니다. 그러죠. 우리 정치인들이 좀 반성을 하고 이게 단 눈앞에 있는 떡 먹기 위해서 당시에만 이제 그때 당시가 강모 국회의원님 계셨던 시절인데 아, 아니 뭐 그 유치를 한 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 그 네. 당시에는 그러죠. 워낙에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어 고등학교라도 좀 유치를 하자라고 해서 유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10수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연 지역 발전에 좀 이게 도움이 됐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죠. 이런 네. 생각을 좀 가져보고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교사무에 오늘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교육의 문제점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좀 활동해 주시길 바라며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규철 네. 사무총장님 네. 우리 군산 교사무의 네. 활동 계획에 네.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어떤 현재, 활동들 하실 네, 건가요? 현재 지금 활동 계획은 크게 일단 5월달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공공 어린이집 원장과 그 간담회를 현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또 6월달에는 전북 미래연구소 초청 이재명 도지사 특별 강연회를 현재 지금 전주에서 지금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잡고는 있고요. 또 8월달에는 군산시 초, 중, 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다양한 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요. 교육에 한정되지 않고 군산 지역의 인재 발굴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간담회하고 활동을 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군산 교사무의 또 향후 계획 이게 좀 거창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민 미디어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죠. 네,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오늘 이제 1시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요. 이렇게 별로 한 얘기도 없었는데 참고로 아니 할 얘기가 아니야. 없었어요 지금. 한 얘기가 저희가 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저희 차후에 그 교사무 계획 중에 네. 저희 이복 회장님을 빨리 영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교사무가 사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건데 저희가 뭘 바꿀 수는 없어요. 뭘 바꿀 수는 없는데 지금 저희 조직 그 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각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들 사무국 안에 보면요. 뭐 복지기관이나 병원 또 저처럼 음악을 또 그리고 뭐 우리 간사님처럼 미술 그리고 창업교육센터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계몽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교육을 바꿀 수 있는 거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인간의 참된 삶, 그 가치적인 것을 우리가 위해서는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뭐 유치원, 학교, 중등고, 사회 모든 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뭐 평생 그쵸, 교육이니까. 평생 교육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계몽활동 저희가 교사무가 할 수 있는 거는 계몽활동인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뭐 놀이에서 집단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또 요즘 가장 중요한 게 창의성이잖아요. 이 창의성 인재를 키우는 거. 왜 웃으세요? 아니요. 그 창의다 보니까 네, 네. 그 얍전 우리 박모 네. 대통령의 그건 뭐 그냥 맨날 창의 많이 하셨죠. 입만 살아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잡혀가나? 입만 살아 있었어요. 그분은.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저는 저희가 회원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이 회원 모집은 어느 단체를 특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인 사람들로부터 해서 이 자리부터 스타트해서 좋은 부모 교육을 좋은 부모 캠페인 이런 거를 좀 통해서 계몽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또 건강한 동네가 되고 또 한 지역이 되고 그렇게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교육 그렇게 그런 점들을 모색하면서 교육 지자체 이 돌아오는 군산의 인재들을
교육 지자체를 만든다는 거죠. 또 우리 박창수 간사님께서도 한 말씀 뭐 해주시죠.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 말씀을 빗대면은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육, 제가 학생이면은 내가 좋아하는 교육을 저는 받고 싶은 거죠. 부모가 내모라고 해서 꼭 자식도 내모일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할 때 많은 빗대서 하는 말이 저는 페이커 얘기를 많이 해요. 아시죠? 페이커가 누군지. 이 페이커는 물어볼까요? 페이커가 뭐예요? 누구예요? 빨리 지나. 지금 저 너무 적절해요. 지금 아주 적절해요. 왜냐면은 페이커라는 친구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 하나 가지고 지금 세계를 제패한 친구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런 생각들, 그 부모님들은, 그 친구의 부모님들은 국영수 시키기 싫어서 안 시킨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가 원하는 거, 그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모님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 문화의 대한민국의 교육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가 원하는 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국영수, 입시교육,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식이 원하는 거. 그래서 그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내 아이가, 저도 그랬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아실 거예요. 그 슬래시 치고 도스 치면 방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컴퓨터가 좋았는데, 저도 게임 아니에요? 그때는 게임이 없었어요. 도스에 네, 도스 286, 상태로. 386. 근데 집에서는 대학을 가라고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가 좋아서 컴퓨터만 했어요. 근데 2학년 때까지 했는데 3학년 때 갑자기 대학을 가러 공부를 하라는데 제가 뭐 특출난 머리도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을 포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거거든요. 그럼 저도 그때 컴퓨터를 계속 했으면 지금 어떤 컴퓨터 공학자가 돼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네, 혹시나. 그랬다라면 네. 근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이 좀 커요. 저희는 이제 조금 사랑의 눈을 먼저 떠가지고 결혼을 일찍을 해서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해서 했는데, 저는 제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거. 나는 저희 아이들 학원도 안 보냈어요. 내가 부모가 욕심이 있어서 학원을 꼭 데리고 가야 된다, 보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없어서, 대신에 네가 배우고 싶은 건 뭐 있으면은 얘기를 해라. 그럼 그 학원은 아빠가 보내주겠다 해서. 근데 애들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말을 안. 아무튼 그런 좀 환경이 지금 앞으로도 저희 후손들이든 누구든지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으면 교육은 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원하는 교육, 길라잡이.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그 아이의 길라잡이만 해주면 좋겠어요. 강요가 아닌 길라잡이.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저희 교육, 교수님이 누구신데요? 천무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예, 그 교수님 교육관도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라 하는 건데, 교수님 그 교육관이 그러하니 앞으로 이분이 좀 이렇게 잘해서 대한민국의 교육관 자체를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사모 교육관도 마찬가지. 여기 아까 우리 이영민 국장님이 초반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다시 도전해서 애 한 명 더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 그 아이는 진짜 잘 클 것 같아요. 애국자가 되신다고. 그렇죠. 애국자죠. 요즘은 애 하나 나면 네. 애국자입니다. 저의 셋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끝으로 끝이에요? 예,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그만 끝내야 될 시간이라서 끝내는 건 내가 끝내야지. 박수장님께서 지금 진행을 하시니까. 저도 아직 할 말 다 안 했는데. 교육은 어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선도해가는 천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천병의 역할을 저희 교사모가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산 시민, 국민 여러분 모두 교사모를 위해서 많은 격려 또 응원 부탁드리고, 예, 또 군산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단도로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정말로 군산 교육이 타 지역 교육보다 우수한 그런 교육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국회로. 공무원 아니시죠? 진짜.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군산 교사모에 이제 관계자분들께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뭐 교육에도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뿌듯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군산 교육의 문제를 하나 진단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이런 작은 밑거름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장에서 얘기 좀 많이 들으시고
네, 그런 것들을 좀 대안들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추진해 나가주실 부탁 말씀드리고, 자, 어쨌든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뭐 군산이 저는 특화된 사업을 앞으로 우리 군산 교사무에서 해 나가겠다라고 네. 이제 우리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정치 조직인가요? 그렇진 네. 않아요. 아니, 정치 조직은 절대 아니고. 정치 조직은 아니고 네, 순수 그렇죠. 뭐 네. 시민 네, 맞습니다. 그렇죠. 조직입니까? 네, 맞습니다. 믿습니까? 아, 그럼요. 맞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당연하죠. 뭐 아, 진짜요? 특정인을 뭐 이렇게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뭐 그런 단체는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특정인이라고 이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교육에 관련된 그런 뜻을 가지고 모은 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내년이면 대선 후보도 나오시고 하잖아요. 우리 나오죠 올해. 근데 생각이 저희와 맞다면 저희는 그분을 지지하겠죠. 아무 생각 없이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는데 위험한 거죠. 이거. 이복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복 회장님을 그렇습니까? 사랑합니다. 아, 네, 사랑합니다. 공식적으로 지지하셨다. 이게 민감한 부분에서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저희도 어차피 조직이다 보니 뭐 전혀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시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와 생각과 뜻이 같다, 가는 길이 같다면은 저희는 공식적인 지지선을 하고 좀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힘을 거죠. 실어드릴 수 있는 아, 거죠.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아니, 가겠다는데. 뭐 과거에 뭐 낙선도 있고 그쵸. 최근에는 뭐 지지 뭐 그럼. 일어나는데 활동을 하시다가 정말 이런 분이라면 그러죠. 정말 우리가 지지를 할 수 있는 예. 정도의 어떤 훌륭한 분이다. 이걸 그렇죠. 추적을 가지신 분이라 뭐 지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지금 단계에도 뭐 특정인을 지지하면서 이게 출범한 어떤 단체라고 하면 약간의 우리 시민들에게 보이실 때 생각력을 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아, 네.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